대체 그 휴대폰에 뭐가 있길래? 나이 60 넘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봐. 그 순간이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성우는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여보, 그거 줘! 아내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네요. 일교차가 크니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신다면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김성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났다. 결혼 40년 차 65의 나이,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일했다. 오늘도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65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아니, 피곤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거실로 나왔다. 아내 박영숙이 소파에 누워 있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 15년째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여보, 아침 먹어. 대답이 없었다. 성우는 이미 익숙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데웠다. 보리차를 마셨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했다. 다녀올게. 아내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성우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졌다. 마치 안개 속을 걷듯이 조금씩 조금씩 관계가 희미해졌다. 인쇄소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요즘 인쇄소 경기가 좋지 않았다. 디지털 시대라 종이 인쇄는 점점 줄어들었다. 직원도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 은퇴를 해야 하나? 하지만 은퇴하면 뭐하나? 집에 가봤자 아내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을 텐데. 점심시간이 되었다. 혼자 구내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 젊은 부부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40년 전 영숙과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다. 25세 영숙은 항상 웃었다. 작은 일에도 까르르 웃고 성호의 서툰 농담에도 배를 잡고 웃었다. 손을 잡고 남산에도 가고 여의도 벚꽃 구경도 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 6시 퇴근길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아침과 똑같은 자세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도 똑같았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다. 성우는 냉장고를 열어 저녁을 챙겼다. 김치찌개를 끓였다. 밥을 지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아내를 쳐다봤다. 63세 아내,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진 얼굴에 생기라고는 없었다. 영수가, 저녁은? 배 안 고파. 짧은 대답. 그나마 오늘은 대답이라도 했다. 어떤 날은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다. 애들은? 바쁘대.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성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하루에 몇 마디나 나눌까?
재어봤다. 오늘은 4마디, 어제는 2마디, 그저께는 1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밤 9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잘 계시죠? 그래. 잘 있다. 너는? 저야 뭐, 바쁘게 살죠.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그냥 똑같지. 아버지, 힘드시죠?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결혼해서 살았다. 손주도 둘 있었다. 하지만 자주 보지 못했다. 다들 바쁘다고 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내와는 떨어진 1인용 소파였다. 영수가,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손주들이라도 보러 갈까? 귀찮아. 그럼 근처 공원이라도 산책할까? 싫어. 영수가,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 좀 하자. 이번엔 대답조차 없었다. 성호는 포기했다. 15년 동안 수없이 제안했고 수없이 거절당했다. 이제는 물어보는 것조차 지쳤다.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한참 뒤에 침대로 왔다. 등을 돌리고 누웠다. 성호도 반대편으로 돌아 누웠다. 킹사이즈 침대.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우주만큼 멀었다. 부부관계는 언제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봤다. 15년? 아니,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았다. 성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혼. 해야 하나?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무엇보다 혼자 늙어가는 게 더 무서웠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출근할 때 아내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퇴근해서 돌아와도 소파에 누워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느 날 성우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영수가, 아프니? 병원 가볼래?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나도 이제 은퇴 생각하는데, 은퇴하면 우리 둘이 뭐하고 살아? 그냥. 그냥이 무슨 그냥이야.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건강할 때 좀 다니면서 살자. 손주들도 보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성호는 화가 났다. 대체 그 휴대폰에 뭐가 있길래? 나이 60 넘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봐. 그 순간이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성호는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여보, 그거 줘. 아내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큰 목소리였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안 줘? 이게 뭐라고 하루 종일 이것만 봐. 성호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봤다. 하지만 잠금 화면이었다. 비밀번호를 몰랐다. 비밀번호가 뭐야? 여보, 제발, 제발 그거 줘. 제발. 아내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휘청거렸다. 오랜만에 일어나서 그런지 무릎에 힘이 없어 보였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해?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다. 좋아! 이렇게까지 중요하면 청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휴대폰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는 모습. 하! 안 돼! 아내가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내는 계속 중얼거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청호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 1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영수아.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어떻게? 아내는 깨진 휴대폰을 꼭 안고 울었다. 청호는 당황했다.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 몰랐다. 미안해. 내가 수리해 줄게. 바로 수리센터 갈게. 빨리. 빨리 수리해줘. 제발. 아내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청호는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산산조각이었지만 아직 켜지기는 했다. 알았어. 지금 바로 다녀올게. 청호는 현관을 나서다가 멈칫했다. 근데 비밀번호를 아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102. 청호의 생일이었다. 청호는 복잡한 심경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청호는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휴대폰 수리센터로 향했다. 운전하면서도 아내의 절박한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체 그 휴대폰에 뭐가 있길래?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젊은 수리센터 기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요. 급한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볼게요. 오, 이거 많이 깨졌네요. 기종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빨리 부탁합니다. 청호는 대기 의자에 앉았다. 기사는 작업대에서 휴대폰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30분이 흘렀다. 청호는 조바심이 났다.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 그때 성호의 머릿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102 비밀번호. 청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생각했다. 영숙이가 맨날 뭘 보는 거지? 궁금하긴 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옳지 않았다. 더군다나 아내의 것을. 그런데 영숙이는 15년 동안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어. 대화도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일 뿐이야. 청호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렇다면 나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 우리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50분이 지났다. 어르신, 거의 다 됐습니다. 1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청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집에 가면서 한번 봐보자. 대체 뭐가 있는지. 다 됐습니다. 액정 교체 완료했고요. 작동도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호는 수리비를 결제하고 휴대폰을 받았다. 깨진 액정은 깨끗이 교체되어 새 것처럼 보였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멈췄다. 청호는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보자. 손가락이 떨렸다.
나이 든 손가락이 어색하게 화면을 터치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다. 청호의 생일을 입력했다. 띠링. 잠금이 해제되었다. 홈 화면이 나타났다. 특별한 건 없었다. 기본 앱들과 몇 개의 메모 앱, 캘린더 앱. 청호는 돋보기 안경을 꺼내 썼다. 그리고 캘린더를 눌렀다. 화면에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병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상담. 병원. 무슨 병원? 청호는 화요일 일정을 눌렀다.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약 처방.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울증. 청호는 다른 일정들을 확인했다. 매일 아침 8시 약 복용 알림. 매일 밤 10시 메모 읽기. 메모. 청호는 메모 앱을 열었다. 수십 개의 메모가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청호는 가장 최근 메모를 눌렀다. 2025년 10월 27일. 오늘도 당신이 짜증을 냈다. 이해한다. 나도 나 자신이 싫으니까.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다. 정말이다. 약을 먹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당신과 대화하고 싶은데, 산책도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나이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나? 미안해. 성호의 손이 떨렸다. 스크롤을 내려 다른 메모들을 봤다. 2024년 3월 15일. 손주들 보고 싶다. 하지만 이 꼴로 어떻게 가나?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할머니 왜 이래? 하는 소리 듣기 싫다.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다. 당신은 모를 것이다.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야 하나 생각한다는 것을.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2020년 12월 31일. 오늘 옥상에 올라갔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난간에 섰다. 뛰어내릴까 생각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이 보낸 메시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내려왔다. 살기로 했다. 아이들을 위해. 청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눈물이 흘렀다. 자살. 시도.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2011년 1월 5일. 당신은 끝냈나 보다. 그 여자와. 요즘 일찍 귀가한다. 휴대폰도 조심스럽게 다룬다. 외도는 끝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미 무너졌다.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식당이 생각난다. 그 여자가 생각난다. 잠이 안 온다. 밥맛이 없다. 병원에 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말했다. 중증 우울증입니다. 외도? 청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011년. 그럼 그 전에 손가락이 떨렸지만 더 과거의 메모를 찾았다. 2010년 10월 15일. 오늘 당신을 미행했다. 강남의 한 일식집. 당신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예뻤다. 당신이 웃고 있었다.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던 그 웃음. 50이 넘은 남편이 젊은 여자와 웃고 있었다. 집에 와서 울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죽여 울었다. 결심했다. 말하지 않기로. 이혼하면 아이들은? 나는 50이 넘어서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사나. 참자. 그냥 참자. 2010년 9월 3일. 확실해졌다. 당신 차에서 여자 머리핀을 발견했다.
나는 짧은 머리인데 당신 셔츠에서 영수증이 나왔다. 코테, 더 이상 의심이 아니다. 확신이다. 50이 넘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니. 2010년 7월 20일, 당신 휴대폰에서 문자를 봤다. 사장님, 어제 즐거웠어요. 발신자는 정 과장. 정 과장은 남자 아닌가? 아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젊은 여자 직원이 정 과장이라고 했었다. 그 여자인가? 2010년 6월 10일, 오늘 당신의 셔츠를 빨다가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다. 달콤하고 젊은 향기. 불안하다. 성호는 차 안에서 울부짖었다. 아, 그때. 15년 전, 성호는 기억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젊은 여직원. 30대 초반에 밝고 예쁜 여자. 그때 성호는 50이었다. 사업도 어려웠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사장님, 힘내세요.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실수했다. 6개월간의 외도였다. 정리했다. 끝냈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다짐했다. 아내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조심했으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아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15년 동안 혼자, 말없이,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까지 생각했었고 아이들 때문에 겨우겨우 버텨왔던 것이다. 성호는 핸들을 붙잡고 머리를 박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냐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성호를 쳐다봤다. 하지만 성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성호는 정신을 차렸다. 영숙이. 성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눈물 때문에 15년 동안 혼자. 차를 몰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아내가 소파에 누워있던 이유, 대화를 거부했던 이유, 산책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 손주 보러 가자는 말을 거절했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되었다. 우울증.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자신이었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집 앞에 도착했다. 성호는 차에서 내려 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이 든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다. 영숙아. 집 안이 너무 조용했다. 거실의 소파는 비어 있었다. 영숙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가 혹시 안방, 화장실, 작은 방을 뒤졌다. 없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설마. 성호는 베란다로 뛰어갔다. 아내가 난간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15층 아파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영숙아. 제발.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천천히 돌아봤다. 눈물도 없는 텅 빈 눈이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 휴대폰 고쳤구나. 영숙아. 봤지? 성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괜찮아. 아내가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아. 어차피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였어. 영수야, 제발 거기서 내려와. 왜? 내려가면 뭐가 달라져? 아내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우리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나는 이렇게 15년을 살았고, 당신은 나한테 짜증만 내고, 아니야. 성우는 외쳤다. 달라질 수 있어. 내가 고칠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깨진 건 깨진 거야. 우리는 이미 깨졌어.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성호는 무릎을 꿇었다. 65의 무릎이 딱딱한 베란다 바닥에 닿았다. 영수가 15년 전 일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냥 끝났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너는 15년 동안 혼자 아파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기적하지. 당신은 끝났고, 당신은 편해졌지. 근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15년 동안 매일 죽고 싶었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 아이들 얼굴만 보고 겨우 버텼어. 근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어. 손주도 봤어.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야? 나 때문에, 성호는 울먹였다. 나 때문에 살아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보자. 남은 인생?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한테 남은 게 얼마나 된다고. 60 넘어서 뭘 다시 시작해.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성호는 아내를 쳐다봤다. 우리 부모님들 봐. 80, 90까지 사시잖아. 우리도 아직 20년, 30년 남았어. 그 시간을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다시 시작해 볼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성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영수가 성호가 손을 뻗었다. 나 너 사랑해. 40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한 짓 때문에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이 나이에 혼자 늙어가고 싶지 않아. 너랑 함께 늙고 싶어. 손주들 같이 보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제발 내 손 잡아줘.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아내의 백발이 날렸다. 그리고 아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성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맞닿았다. 그리고 난간에서 조심스럽게 아내를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알아서 미안해. 얼마나 울었을까? 성호가 말했다. 영수야. 지금 바로 병원 가자. 제대로 된 치료받자. 내가 매일같이 갈게. 내가 옆에 있을게. 하지만 일은 일은 정리할게. 이제 은퇴해야지. 당신이 더 중요해. 우리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해. 정말 정말이야. 그날 성우는 아내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났다. 부인은 중증 우울증과 PTSD가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혼자 버텨왔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다행입니다. 의사가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이가 있으셔서 빠른 회복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보호자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부부 상담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성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성우는 인쇄소를 정리했다. 직원에게 넘겼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렸다. 매일 아침 아내가 약을 먹을 때 옆에 있어줬다. 오늘도 잘 먹었어. 우리 힘내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함께 병원에 갔다. 오늘 상담 어땠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매일 저녁 함께 가벼운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은 10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다. 매주 토요일 부부 상담을 받았다. 이번 주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화요일에 남편이 늦게 와서 불안했어요. 미안해. 다음부턴 미리 연락할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숙은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성호가 마트를 다녀왔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현관까지 나와 있었다. 여보, 다녀왔어? 성호는 깜짝 놀랐다. 영수가 왜 여기까지? 오늘 미역국 끓여봤어. 식탁을 보니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점심이 차려져 있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맛없을 수도 있어.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점심을 먹으면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다음 주에 손주들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가면.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 이제 시간 많아. 천천히 가면 돼.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났다. 어느 주말 성호와 영숙은 손을 잡고 부산에 사는 딸네 집에 갔다. 손주들이 달려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영숙이 손주를 안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딸이 놀라며 말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응. 요즘 약도 먹고 아버지랑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영숙이 말했다. 여보, 응? 집에 가면 소파 바꾸자. 소파. 응. 그 소파. 내가 15년 동안 누워있던 그 소파. 이제 버리고 싶어. 새 소파 사자. 우리 함께 앉을 수 있는 거. 성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고르러 가자. 다음 주 두 사람은 가구점에 가서 새 소파를 골랐다. 두 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소파. 부부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새 소파가 배달된 날 큰아들이 방문했다. 와, 소파 새로 샀네요? 응. 어머니가 바꾸자고 하셨어. 어머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응.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어.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셔서. 아버지도 고생 많으세요. 그날 밤 성우와 영숙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손을 잡았다. 여보, 응? 용서는 아직 완전히는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그날이 생각나고 아파. 청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영숙이 계속 말했다. 살아보려고 당신과 함께. 우리 이제 나이도 있잖아.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긴 아까워.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니까 나도 노력할게. 우리 천천히 다시 사랑하는 법 배워보자. 청호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고마워. 평생 잘할게. 남은 인생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나도 아직도 사랑해.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현관 벽에는 새로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우리 부부의 새로운 약속. 매일 사랑해 말하기. 절대 비밀 만들지 않기.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 말하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천천히 함께 걸어가기. 매일 서로를 다시 선택하기.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기. 깨진 휴대폰 화면은 수리되었다. 그 안에 담겼던 15년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나아가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다. 영숙이 다시 소파에 누워있는 날도 있었다. 청호가 답답해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대화가 있었다. 이제는 이해가 있었다. 이제는 함께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는 완전히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언젠가는 다시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 거라는, 언젠가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거라는,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안고 두 사람은 오늘도 함께 걸어간다. 천천히, 하지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을 잡고